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돼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 선거인 등의 신고 신청이 첫날에만 총 2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며 선거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 박재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20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위원장에 박재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김동춘 재외선거관, 위원회는 손용호 동포 담당이 선임됐으며 각 정당 추천인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과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본 투표소인 퀸즈 플러싱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일 현재 국외 부재자 4,280명, 재외선거인 922명 등 총 5,202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구 명부 동제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7,794명입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한국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5일 전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등으로 이어지면서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연방 예산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소송에 34개 도시와 카운티가 법정 의견서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전국 34개 도시와 카운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 오클랜드 등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위헌이라는 법정 의견서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모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방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이 미치는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비합법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LA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불법 체류자 체포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방 지원금 삭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역에는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4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합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 등 양대 의혹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석국장은 오늘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의 도청 의혹에 영국 정보기관이 개입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부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 역시 도청 의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인했고 하원 정보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내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조사 중이라는 FBI의 공식 확인이 나왔습니다. FBI 코미 국장은 기밀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처음으로 수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청문회 결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국정 지지율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의 45%에 비해 8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갤럽은 1945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취임 2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에 있는 국제공항 10곳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휴대전화 외 사실상 그 어떤 전자기기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요르단 수도 암만, 이집트 카이로, 터키 이스탄불 등 8개 이슬람 국가에 있는 10곳의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은 랩탑 컴퓨터, 태블릿 PC, 카메라, 게임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 금지 품목은 보안 조사를 거치는 수화물편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9개 항공사는 오늘 오전 3시 미 교통안전청에 의해 절차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96시간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부분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상업용 항공기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9월 12일 테러 공격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항공 보안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인 미 건강보험 법안의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놓고 공화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보험 혜택은 줄고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20일 미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10월부터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근로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19살 미만 미성년자, 6살 이하 또는 장애 자녀를 둔 편부모 등은 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까지 주정부가 신규로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비용은 뉴욕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현재 조정 총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5.8%로 완화시켰으며 부유층에 부과하는 오바마 케어 텍스는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폐지하지 않은 대신 상원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공화당 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23일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을 실시하고 만일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2,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뉴욕 뉴저지 일원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복지 등 사회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택과 보건, 교육과 치안 등 분야에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지원되던 연방정부 예산 약 9억 1천만 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중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 삭감은 공립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과밀학급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주택공사 지원금 3억 7천만 달러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약 70만 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대테러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1억 9천만 달러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허드슨 리버 새 기차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버겐 카운티 경전철 연장 계획도 현실화가 어려워집니다. 연방교통관리국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삭감돼 터널 신축을 위한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홍수 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이 1억 9천만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뉴저지주의 노인, 장애인 약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불법 이민 자녀를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초, 중, 고 공립학교에 영장 없이는 절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 단속에 공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CE 단속 요원들은 교장과 학교 안전 요원이 뉴욕시경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학교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ICE 단속 요원이 영장을 소지하고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판사에 의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건물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ICE도 뉴욕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100회가량의 워크숍을 제공해야 하며 긴급 헬라인 카드를 무료로 배포해 학생의 부모가 ICE 요원에 체포될 경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118개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 이어 메릴랜드 대학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에 나섰으며 에모리대에 이어 유명 여성 사립대학 아그네스 스캇 칼리지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네일과 세탁업소 지원금 300만 달러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인들의 참여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일과 세탁업계 지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뉴욕주 하원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숫자는 22일 오후 5시 현재 2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회 예산안이 4월 1일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참여율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은 물론 올바니 의원 사무실에도 청원서가 전달되면서 예산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욕 일원의 네일 세탁 한인업소만도 수천 개이고 종사하는 한인도 많은데 참여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를 찾고 정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21일 네일과 세탁업 관계자와 뉴욕 한인사회는 주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미충효회가 제17회 효자, 효부, 효행 그리고 장학생 후보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장학생 부모는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별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추천 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며 시상식은 5월 16일 플러싱 대덕연회장에서 경로잔치와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